이 구역의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분들의 우리 장중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장중의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먼저 참가 라인업과 함께 규칙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분이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시는 멘토님들이십니다. 매주 월요일에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두세 개의 종목을 목표가와 함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이 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을 집계한 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종목을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 새롭게 장중에 또 편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멘토님들이 출연해 주시는 날에는 제시 종목에 대한 모든 전략 및 포트 구성까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되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매일매일 방송에서 순위를 집계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다음 주 출연 날짜에 그 순위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월요일에 출연한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대진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1위를 기록하신 이주호 멘토님의 제시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김진욱 멘토님 제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욱 멘토님 SK네트웍스 이게 지지난주 종목이었기 때문에 먼저 지난주 1위 기록하셨던 이주호 멘토님의 제시 종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어제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오늘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아쉽게도 매도 처리됐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차 목표가를 터치한 후에 오늘 랩지노믹스 편입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위를 기록하셨는데요. 사마알미늄 어제 아쉽게도 손절가를 먼저 터치하면서 매도 처리됐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폭의 강세입니다. 그리고 유진로봇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주셨고 롯데관광개발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들 수정하실 건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운수대통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KI테크놀로지 소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코난테크놀로지 메가임디는 아쉽게도 매도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욱 멘토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웍스 어제보다는 살짝 이 탄력을 줄였고요. 오늘 MDS테크는 체결 불발되면서 텔레칩스만 오늘 편입이 됐습니다. 소폭의 강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하나마이크로는 또다시 재공략해 주셨는데 모두 목표가를 터치했고 지금도 보유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삼양식품도 보유 중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제시 종목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2위였던 양진영 멘토님 무려 23% 넘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어제 1위셨던 이주호 멘토님은 수익을 조금 줄이면서 2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멘토님 3위로 올라섰는데요. 오늘 이렇게 순위가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주 초반이기 때문에 순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변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끝까지 긴장감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자 투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멘토님의 성함을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10명에게 우리 최강 멘토죠. 1위를 기록한 멘토님과 5일 동안 함께할 수 있는 팍스탑 5일 체험권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응원하는 멘토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요. 쌈장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쌈장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의 급등에 좀 설레면서 잠들었던 계좌를 꺼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집어넣어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쌈장 멘토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지난주에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또 마무리한 만큼 그만큼 다시금 이 계좌가 긴 겨울잠을 자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최고의 주식 고수분 모셨습니다. 이동훈 멘토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지난주에 2위를 기록하시면서 화요일에 출연을 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높은 수익률이에요. 18%나 되는 수익률로 정말 큰 수익을 안겨다 주셨는데 오늘은 지난주 2위였고 또 정말 드는 생각이 조용히 기습적으로 2위를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동훈 멘토님을 견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공매도 제한이 풀린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어차피 돌아갑니다.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미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환호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공매도 제한을 풀면서 결국엔 외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전일 2차 전지의 굉장한 급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분들 환호하시는 열풍이 있었을 거기도 해요. 근데 결국 고점 상단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온 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어제는 매수 때문에 그 매수가 급등하는 세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150에서 뭐가 걸렸어요, 여러분?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근데 오늘 점심 때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솔직히 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조금 냄비예요, 냄비. 막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의 마음이 그러셨을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방송에서 제가 3등을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방송 2등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방송 1등 솔직히 내심 욕심이 좀 있었는데 첫 스타트에 대한 또 손절 라인을 잘못 잡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변명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 나왔습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좀 투자 관점을 조금 더 수정하는 시간을 저희 잠시 후에 갖도록 하고요.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결국에 나의 길을 이제 걸어가겠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계속 월요일마다 5위를 기록하시고 반전을 보여주시는 거지? 이거 컨셉인가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셉이 또 돼가고 있는데 오늘도 4위로 또 올라서셨어요. 그래서 네. 첫날 어제 이제 첫 번째 제시 종목이었던 삼알미늄은 제가 잠시 후에 제가 PPT하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할 거고요. 일단 방송하기 전에 오늘 시황을 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멘토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기분 좋게 공매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저도 한 종목을 편입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서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또 형성이 됐던 하루였기 때문에 자, 파월 연준 의장과 윌리엄스 총재의 공개 발언이 남아 있어요.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하는데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 공매도가 있건 없건 이 제한을 풀었건 걸었건 간에 이런 이슈는 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올해까지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하면서 증시가 환호를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5% 밑으로 내려온 건데 자, 연준 관계자들의 주요 발언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 이제 대규모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제 나스닥 차트 보셨던 분들 어마어마하게 지루하다. 어쩜 저렇게 관망세 짙게 이어질까? 정말 제가 일봉상의 뭐 윗꼬리 아랫꼬리의 뭐 시가에서 20-30포인트 움직임 그 안에서 뭐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은 크게 손절 라인 안 잡고 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뭐 30분봉 1시간봉 60분봉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어제 굉장하게 지루하고 답답한 관망세 보이는 시장 상황, 미증시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매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 투자자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단기 테마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아직도 그럼 단기 테마로 공매도와 관련해서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게 어제 온탕과 오늘의 냉탕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미증시 관망세를 보셨다시피 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증시 코스닥 3%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셨다시피 결국에는 미증시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인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들썩이는 부분 안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중심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일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뭐였어요? 2차 전지 상승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양지수 외인 기관 동반 순 매도세가 언제 벌어졌습니까? 오늘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9월 무역 수지가 11월 7일에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3년물 국채 입찰도 준비 중입니다. 자,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좀 여러분들 시장의 방향성을 움직이는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파월 의장도 지난번 FOMC에서 뭐 좀 애매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비둘기파적 발언이 아니었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증시를 끌어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도 좀 집중 포커스에 맞춰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공개 발언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발행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어떠한 시그널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1월 8일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지금 쌈장이란 종목으로 매주 단타적 접근 수익을 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킹왕짱 종목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장기 포트로 12월 실적 시즌까지 좀 추가적으로 포트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두둑해지는 게 일단 1번이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일주일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수익률 대회를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일 뿐이고, 여러분들께 저는 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업, 그리고 이 종목이 일주일 만에 그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포트 제외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네. 여러분 엄청 힘드셨어요. 저도 저 역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제가 신기루였나 싶을 정도로 네. 다시 하루 만에 아래로 향하는 시장을 보니까 정말 끝인가? 어제로 끝이고 나의 계좌는 다시 묻어놔야 되나 싶더라고요. 전 어제 그냥 하루 꿈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네. 이런 공매도 이슈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멘토님들 5분들 다 빨갛게 계좌 네. 물들여 드렸어요. 근데 뜬금포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왜 자꾸 우리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게 하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도 저희가 더 집중해서 네. 여러분들의 투자에 최선을 다해서 손절폭 줄여드리고자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네, 공매도 금지 이슈로 어제 굉장한 급등을 보여주고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반대로도 급락을 또 보여준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가운데에서도 좀 중심을 잃지 않고 또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면서 이 부분은 또 단기적으로 내년 6월까지 좀 챙겨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수익 배틀 쌈장에 종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말까지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배틀은 배틀대로, 그리고 나의 계좌는 또 나의 계좌대로 수익을 또 챙겨가셔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제시 종목을 빨리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위를 기록하신 이동욱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아쉽게 매도 처리됐지만 바로 이 HD 현대일렉트릭 6% 2차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CNC 인터내셔널, 대성에너지 나란히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유진로봇도 2차를 터치하면서 정말 좋은 성적을 가져가시고 총 18%가 넘는 수익으로 2위를 기록하셨는데 지지난주에는 3위, 이번에는 2위, 그리고 이번 주는 또 1위를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을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매도 처리된 종목입니다. LS 전선 아시아인데요. 뭐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네. 밀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LS전선 아시아는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 언급은 뭐 따로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가 이제 요새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죠? 타이밍이에요. 손절 라인도 타이밍이다. 이 손절 라인을 좀 얘도 러프하게 잡았으면 얘도 충분히 1차적으로 제 목표가 도달까지
수익이 나면서 오히려 지난주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24% 이상 상승해서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어찌됐던 간에 그 타이밍을 못 잡았던 부분에 대한 그 다음날 복수를 바로 해드렸죠. HD 현대일렉트릭으로 6.46%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는데, 자, CNC 인터내셔널, 대성에너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 테마적 이슈가 있는 화장품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정유, 유가, 가스 관련주들의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차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LS전선 아시아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기분 좋게 한 9% 가까운 수익을 얻고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로봇에 대해서 딱 지금 유진 로봇이 이제 물류 로봇, AI 로봇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로봇 관련주보다는 이제 생성형 AI 쪽에 좀 섹터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서 수요일 방송 다음날 바로 1, 2차 두 번 다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8.74%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에 3등을 하고 나와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유진 로봇의 1, 2차 터치가 저를 2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CNC 인터내셔널도 하루 만에 9%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주신 게 스타트가 또 좋았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도 8만 원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을 꼽아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그러면 지수랑은 달리 상방을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종목은 조금 더 보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제가 이 쌈장 종목 하기 전에도 HD 현대일렉트릭 수익을 내드리면서 LS하고 같이 쌍방으로 좀 보고 계셔야 될 종목이다. 왜냐하면 송배전 관련주들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한 번 더 테마적 이슈 섹터가 돌 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크라 재건이나 네옴시티 약간 좀 주춤합니다.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종목 주가는 가고 있어요.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단 노란 톡방에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지금 어제 방송부터 뭐 문자 발송 있다고 하는데 제 방송 보시면서 저한테 응원 주시고 싶으신 분들 요렇게 한번 수익이 났더라도 조정 오는 순간 안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드리거든요. 그럼 응원 문자 주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님 중에서 내가 정말 나의 최애 멘토님의 성함을 문자로 적어주셔서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10명을 뽑아서 저희가 최강 멘토와 함께 할 수 있는 팍스타 5일 체험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또 열려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뭐 오늘 출연하시는 이동우 멘토님의 성함을 적어서도 보내주셔도 우리 참여하시는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요. 웬만하면 또 오늘 나와주시는 이동우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그 HD 현대일렉트릭 차트가 또 궁금해져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 차트를 보고 나면 또 멘토님에게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HD 현대일렉트릭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긴 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저는 일주일마다 수익을 내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지난 9월에도 수익을 한번 내드렸고요. 자, 지난 9월이 언제냐? 요때 여기 9월 이 61일선 얘기를 하면서 조정이 오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왔다. 추가적인 상승이 오면서 61일선 올라탔기 때문에 한 번 더의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게 조정이 오더라도 이 61선을 지켜내면서 간다면 지금 이렇게 차트를 줄여서 우상향하고 있는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워낙에 호재성 이슈가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도 딸 물량이 엄청나게 확보가 돼 있고 네옴시티 사우디 관련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최근에 9월, 10월 하락하는 부분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 장기 이평선 지켜주면서 하락 추세를 바로 복귀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82,200원인데요. 일만 단기적 접근으로 빠르게 수익을 하시려면 일단 직전 고점, 최고점이죠.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84,000원 부근까지도 저는 충분히 돌파 안착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그렇게 거래량이 꾸준히 이
52주 신고가 7월 26일에 기록했던 이 기록적인 거래량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일단 지금 매물대가 너무 좋아요.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인 하락장 안에서도 자리를 딱 지켜주면서 이렇게 좋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 그렇게 차트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주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 내일 당장 뭐 시초가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제 상승, 그럼 어제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 HD현대일렉트릭은 큰 상승이 없었어요. 1.31%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하락하는 역상황 안에서도 6.49% 상승을 하면서 본인만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저는 그래도 오늘 시가가 이 11위평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1위평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약간의 조정 한 76,000원에서 77,000원 사이에 매수 한번 하시면 52주 신고가까지의 직전 고점 최고점을 한번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멘토님께 많은 수익을 또 가져다 준 종목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주고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의 수익이 어디까지 또 키워갈 수 있을지 그 부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NC 인터내셔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날 수익을 챙겨다 주셨던 부분입니다. 3.85%로 1차 목표가를 터치해 준 그런 종목인데요. 화장품 섹터에서 또 좋아해 주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멘토님께서 또 공략을 해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CNC 인터내셔널 차트 상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뭐다라는 거는 쌈장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예전 프로그램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 종목에서도 항상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차트는 뭐다? 장기 이평선 아래에 제대로 된 건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돼 있다. 그럼 이 CNC 인터내셔널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 안에서 무엇을 지켜줬다? 무엇을 지켜줬어요, 앵커님? 지지선. 그렇죠. 네. 121선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여기서 다 지켜주는 모습. 이렇게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급반등이 오더라도 얘는 CNC 인터내셔널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조정이 없었어요. 큰 조정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여러분 인그루드랩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 제가 인그루드랩도 여러분을 이렇게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는데 이 CNC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3%에서 5%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자, 오늘의 종가가 58,200원 그리고 아랫꼬리를 달긴 달았는데 최근에 아랫꼬리들을 보시면 어디 가려고 해요? 122평 가려고 하다가 가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이 121일평이 건강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락하는 장 안에서도 얘는 양봉을 달았습니다. 어제, 그제 이 3거래일 동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시장 상황 안에서 그리고 어제 급반등하는 구간 안에서도 얘는 안 올라갔어. 근데 오늘 하락하는 종목에서 뭐가 됐어요? 얘는 양봉을 켰어요. 네. HD현대일렉트릭, CNC 인터내셔널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러면 요 CNC 인터내셔널도 다시 한 59,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3-4% 먹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 121일선 54,000원 정도 잡으시고 저는 오히려 한 번 더 매수 타이밍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CNC 인터내셔널까지 추가적인 또 공략법을 또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제시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최종 순위 우리 이동우 멘토님 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LS전선 아시아가 좀 아쉽게 또 파란불을 켜기는 했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유진로봇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면서 18%가 넘는 수익으로 2위를 가져가셨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CNC 인터내셔널도 멘토님께서 꾸준히 또 공략해 주시는 종목인 만큼 다시금 또 매수 시기가 왔다라고 또 봐주셨고 또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난주 제시 종목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제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제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멘토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마 알미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주 방송 오셨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안 좋은 가운데서도 꼭 봐야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만큼 1차 목표가죠. 13만 5천 원 위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마이너스 6%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매도 이 손절가가 100원만 낮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100원이고 50원이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시초가로 어제 공략을 드리면서 네. 이게 공매도 제한 이제 풀렸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못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뭘 봤느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일단 급등을 볼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런 거 이슈와 상관없이 2차 전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킬 자리 지키면서 가는 종목이 이 종목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엄마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 호재거리 이슈까지 터졌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시초가 공략을 드렸어요. 시초가 공략을 드리고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9시 15분에 12,000원을 딱 찍고 나서 네. 12,000원을 찍고 나서 급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위로 올라가고 나서 빠지긴 했는데 이게 결국에 여러분 뭐다? 항상 말씀드리죠. 타이밍이다. 제가 이 손절가 12만 원을 전날 밤부터 몇 시간을 고민을 하고 제시해드린 이 손절 라인인데 앵커님 아쉽게 말씀하셨죠. 100원만 낮게 잡았더라면. 정말 네. 딱 그 손절가를 터치하고 그냥 바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기다리지도 않고.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얼마냐면 12만 100원이에요. 아이고. 제가 보면서 저를 보고 약 올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변명이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 종목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갖고 왔고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2차 전지 양극박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랑 2030년까지 공급 계약 체결한 업체예요. 그래서 얘네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공장 증설로 인해서 2030년, 2024년까지 앞으로 매출 증대가 1.5배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한 이슈가 또 있고요. 오히려 공매도 이슈가 없었더라도 이 기업은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2차 전지 어려워요. 2차 전지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는 사마 알미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슈와 함께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마 알미늄 비록 손절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PPT 띄워드렸는데 이러한 PPT를 보시고 그리고 사마 알미늄은 가지고 가셔도 크게 하락할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실시간 PPT로 보여는 드렸지만 오늘 사마 알미늄 주가를 한번 볼게요. 사마 알미늄이 네. 왜 제가 아래 꼬리를 달고 12만 100원에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그게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라. 결국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다. 자, 근데 인생은 타이밍인데 그 아래 뭐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 61선이랑 이 121선이 있어요. 요거 이탈한 적이 없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도 이 161선과 121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뭐라 그랬죠? 얘는 61선에 손절 라인 잡거나 121선에서 추매 라인 잡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랫단을 만약에 터치한다면 손절 라인이 좀 크죠? 지금의 주가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아랫꼬리 2번, 어제 오늘 아랫꼬리 2번 달았던 이 11일평을 그럼 손절 라인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되 저처럼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11일평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래도 한 6, 7%까지 어제 밀리겠어? 차라리 시초가에서 추가적인 급반등으로 한 7, 8% 이상 급등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모습을 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고, 자, 어제 12만 원, 오늘 12만 100원 찍고 아랫골이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11일평 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11일평 라인이 얼마냐? 12만 4,500원 부근이에요. 12만 4,500원 부근 손절 라인 한번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내일 동시효과 상황에서 흐름을 보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가 애매한 자리인 것 같으시면 노란 톡방 안에서 물어보세요. 자, 근데 저라면 이 61선, 121선에 딱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저는 아쉬워요. 타이밍.
타이밍 못 잡았기 때문에 아쉽기는 한데 차트상 자리로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에 뭐 자리가 있든 없든 이 종목은 쌈장의 종목과는 또 별개로 또 챙겨주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저는 오히려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은 수시로 좀 브리핑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 정말 좀 갈 거라고 봅니다. 갈 거라고 봐요. 아직 그러면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다. 시세 분출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어요. 어느 정도 나오긴 했고 52주 신고가가 15만 8,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도 고점 상단이긴 한데 일단 중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켜냈잖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이지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호실적을 발표했었고 또 급등을 보여주더니 뭐 K방산 쪽으로 다시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종목을 공략해 주신 걸까요? 일단은 수주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도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가면 며칠 동안 계단식 상승으로 무섭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을 보이긴 했지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오늘 1차 목표가를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게 12만 4천 원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장 초반에 보여주다가 1점 몇 %대로 그냥 끝났는데 이제 방산 부분에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48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연매출 8조가 돌파할 거란 가시권 안에 들어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와 있고요. 3분기 수주 잔고가 무려 21조가 있습니다. 자, 호주 레드백의 구조 수출로 30조 계약이 이제 눈앞에 와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내년에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에 수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실적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드렸습니다. 12만 2,100원에 드렸고 손절 라인은 11만 3,000원에 드렸는데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일주일 안에 큰 수익을 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조정 구간을 다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121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탔고 직전 고점인 12만 3,500원에 안착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자, 52주 신고가가 15만 1,000원입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도 뭐라 그랬죠? 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5만 원 돌파할 거라고 솔직히 예측 못 했었다. 6만 8,000원대부터 지켜보면서 단타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이 크게 왔어요. 이 정도면 조정이 크게 온 거죠. 9만 원까지 1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0만 원 상반대에서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지금이 탈출할 기회라고 보이시고 많이 탈출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충분히 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구름대 위 돌파 안착하면서 지금 매물대를 한번 형성했었던 14만 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일주일 동안의 단기적 상승으로는 좀 제한폭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이 종목은 그냥 약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한 종목을 좀 포트에 새로 담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1차 목표가까지는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좀 더 길게 가져간다. 그러면 뭐 킹왕짱으로 편입을 하시는 걸까요? 얘는 오히려 저는 12월 실적까지 그리고 수주잔고가 이제 30조를 눈앞에 가시권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냥 보내주기엔 좀 아쉽죠.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킹왕짱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제가 잘 잡아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윗꼬리 잡아드려야겠죠? 그래서 수요일까지 어찌됐던 내일 포트 구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뭐 3등에서 2등 치고 왔는데 다음 주에 꼴찌로 금요일 나오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가야죠. 네, 또 월요일, 화요일 맨날 5등, 4등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이 친구 수요일, 목요일에 남자다라고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포트 제외를 하면서 얘는 키왕짱으로 편입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멘토님들만의 포트폴리오죠. 좀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키왕짱
종목으로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금 편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을 구름대 위로 또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7%로 수익 실현 마감을 해보고 더 큰 수익은 킹왕짱 포트폴리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고 조금 더 단타로 우리 멘토님을 순위를 또 끌어다 올려줄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아침에 들어간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 2024년 6월 말까지 뭐 있었어요? 공매도 전면 금지 수혜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호텔신라 다음으로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외인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몰려들어서 득달같이 올려놓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제도 그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 오늘은 오히려 좀 갭상 출발하면서 7, 8% 욕심 부려서는 한 15%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좀 봤는데 결국엔 어제 온탕을 오늘 냉탕으로 끌어내리면서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한 부분에 대한 엄청난 후회감이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눈 감은 적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해 진짜. 기대했던 저도 바보고요. 일단 이 금지 수혜주로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내년 6월까지 분명히 남아 있어요. 자, 코스피 200 시총 상위 종목에서 단기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3분기 카지노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최근 공급 계약 체결 못 땄죠? 세계 1위 크루즈선사 코스타 크루즈사랑 크루즈 전세선 운항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얘도 아마 내년부터 롯데관광개발에서 운항을 할 것으로 좀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매수가가 12,250원에 드렸고 손절 라인은 좀 깊게 드렸죠? 11,000원. 저 이렇게 원래 깊게 손절 라인 안 드려요. 그런데 얘는 어찌됐든 공매도 이슈에 편성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번 단기적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텔신라랑 이 롯데관광개발이랑 두 가지가 이제 관광업계 쪽에서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호텔신라 말고 롯데관광개발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어제 일단은 저는 이 종가를 보고서 결정을 했어요. 롯데관광개발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고요. 어제 움직임은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7%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엔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가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121일선에 올라탈 것이냐 안 탈 것이냐 걸쳐 있었어요. 어제 시가가 얼마냐? 12,060원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는 이 시가 위에서 출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그 예상은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의 시가는 12,250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초가를 드렸고 제가 얘를 큰 욕심 부린 게 아니라 1차적 목표가를 저 61일선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13,100원 구간대에서 1차적으로 한번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했는데 오늘 장 초반 저 진짜 11,000원이라는 손절 라인을 드리면서 엄청나게 좀 무섭게 걱정을 했다가 5일 이평 내려오지 않고 그래도 장 막판에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한 얘가 4% 정도 밀렸나요? 진입가 대비 4% 정도 밀렸는데 얘는 그냥 손절 라인까지 오지만 않는다면 이번 주 금요일 안으로 이게 1차적인 목표가로 올 거라고는 보여지지는 솔직히 않아요. 왜? 안 그랬으면 오늘 장 후반에 네. 시가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와 줬어야 돼. 그러면서 121일평 위에 딱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금요일에 그냥 뭐 제로 내지 마이너스 1, 2%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이슈라는 게 어제와 오늘이 달랐기 때문에 또 내일과 모레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슈와 묶여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보셨을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오늘 시장처럼 그리고 어제 시장처럼 얼굴빛이 또 한 번에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도 계속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진 로봇을 보고 나서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까요?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유진 로봇은 일단은 어제 드렸죠? 어제 매수가 12,200원 드렸고요. 손절 라인 11,150원 드렸고
얘가 지난주에 저에게 8% 넘는 수익을 주면서 2등으로 저에게 안착을 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 종목을 이번 주에 왜 다시 편입을 했느냐? 딱 차트만 보세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뭐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지지선? 11위평. 그렇죠. 지지라인 11위평을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 아래 121선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 분명히 1, 2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타치를 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네이버 관련된 이슈가 좋은 이슈가 많았으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를 하고 네이버로 인한 AI 관련주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종목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금요일에 수익 실현 마지막까지 이제 종가 기준 수익 실현했던 목표가 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 61선, 5일선, 11선 이 지지 라인들이 딱 형성을 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14,000원까지는 빠르게 추가적인 탄력적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오히려 어제 네. 두산 로보틱스가 좀 윗꼬리를 달았고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셌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어찌됐던지 간에 로봇 관련주들의 그 테마적 상승이 또 있었기 때문에 유진 로봇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봤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외인기관 동반 순매도세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잘 지켜주면서 선방했다. 근데 선방을 했는데 이 로봇 관련주이면서도 이제 AI 관련주에 이제 생성형 AI 관련주로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유진 로봇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가지고 또 하나의 AI 관련주들로 포트를 싹 다 AI 관련주들로 가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럼 유진 로봇은 1차 목표가까지는 일단 기다리고 바꾸신다는 걸까요?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킹왕짱으로 편입을 하고요. 네. 유진 로봇은 내일 모레 중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지금 내일 편입할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라 두 종목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진 로봇을 정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에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킹왕짱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입건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 자리 중에서 한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한 자리에 어떤 종목을 넣을지 두 가지 종목 중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일단 빨리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AI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 이름이 뭘까요? 두 종목 다 말씀드릴까요? 근데 뭘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 윗꼬리 좀 단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뭐다? 결국에는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 뭐냐? 최근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고요.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의 조정이 좀 있다가 이제 무상증자 받고 나서부터 이제 3거래일 급등이 왔습니다. 어차피 AI 관련주들 네이버 대표가 최근 AI에 대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급등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적인 전망 그리고 얘네들이 어찌됐던 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시총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아마도 얘는 애플과 시총 싸움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가적인 반등에 이 AI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상승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미증시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나라 네이버를 보시며 이 생성형 AI 관련주들의 종목을 봤을 때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대표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만약에 저 아래 꼬리를 안 달고 이 아래 꼬리를 안 달고 그냥 쐈으면 저는 이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오면서 121선에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오늘 종가가 36,75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윗꼬리를 봤을 땐 추가적으로 또 거래량을 봤을 때 오늘 엄청나게 거래량 많이 들어왔어요. 자, 최근 8월 1일에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 거의 만만치 않은 속도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한번 보시고 저는 내일 이 흐름, 이건 시초가에 들어가기 좀 무섭습니다. 시초가에 들어가기 무섭기 때문에 장 초반 흐름을 보면서 이 윗꼬리를 또 한번 잡아먹고 나오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가운데 첫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시초가를 좀 보고 공략 여부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여기를 비추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형성되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 1초 만에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하는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은 지난주도 2위를 기록하셨죠. 3위, 2위, 그리고 이번 주는 또 1위까지 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또 기대가 되는 분이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멘토님, 이제 네네. 코난 테크놀로지 알려주셨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주가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주식 종목이긴 해요. 솔트룩스예요, 솔트룩스. 솔트룩스인데 아유, 이 종목의 급상승 49,350원을 찍었었던 이 52주 신고가 이후에 무섭게 주가가 빠지면서 다행히도 저는 네. 최저점인 2350원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반갑습니다. 혹여나 2350원의 저 최저점이 올해 7월 6일이었거든요. 7월 6일 이후에 이제 골든크로스 발생과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 챗GPT들의 이제 이 테마적인 이슈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나서 또 조정이 왔지만 다시 한번 급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주가가 좀 계단식으로 무섭게 빠집니다. 무섭게 빠지는 상황 안에서도 2350원을 지켜냈습니다. 2350원 이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저렇게 계단식 하락을 했던 부분보다도 지금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야죠.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게 있고요. 저렇게 빠졌는데 요렇게 반등해서 다시 조정하는 거 아니야? 하면은 2400원 아래 이제 최저점 2350원 부근까지 여러분들 손절 라인 잡고 그냥 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셔도 5일선과 11선의 골든크로스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오늘 121선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 차라리 편하게 잡아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1차적 목표가인 61선 돌파 안착 여부가 보여진다면 오히려 31,000원 구간대 어차피 한 10% 정도 공략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 공략, 제가 지금 시초가 공략으로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근데 내일도 시초가 공략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 친구 시초가 공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친구는 시초가 공략이 아니고요. 121선 밑에서 출발을 하면 네. 저는 이제 공략을 할 건데 만약에 전일 종가나 전전일 시가에서 형성을 하는 이 구간이라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일단은 좀 홀딩하고 지켜볼 겁니다. 관망세를 유지하자. 왜? 일단 이번 주 연준 발언들이 있고요. FOMC 우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남아 있고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 증시에 남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떠한 변동성을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제의 사이드카와 오늘의 사이드카의 냉온탕에도 불구 그리고 어제 미증시에 엄청나게 하루 종일 지지부진했던 관망세를 보면 내일 시초가로 공략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자리이긴 한데 제가 오늘 야간 나스닥에서 또 미증시를 볼 거기 때문에 미증시의 흐름과 또 우리나라 내일 종목 보면서 네. 제가 공략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욱더 시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동훈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함께 해보시고요. 7시 15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신에 새로운 종목 2가지 중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종목에 대해서도 힌트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